자, 시작하기에 앞서서 내가 할 수 있을까?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혹은 준비가 부족한데라고 생각이 드시는 분들께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일단 제 경우에요. 임용고시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1차 시험으로부터 약 10일견 정도 전이었는데요. 저는 임용과 관련된 공부는 거의 하지 않은, 학부 수업은 들었지만요. 그리고 전공 스터디조차도 하지 않고 전공서 기본적인 개론도 1회독을 마치지 않은 정말 비유하자면 말하는 감자의 상태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년을 채 안 되는 시간을 공부해서 합격을 했고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점이라고 하면 짧은 기간을 준비하고도 합격하기 위해서는 그 짧은 기간, 약 1년 정도 되는 시간을 누구보다 전략적으로 치열하게 보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여러분들도 희망을 가지시되 내 상태가 부족하다고 느껴진다면 그만큼 한정된 시간을 더욱더 효율적이고 효과적으로 써야 된다는 점을 항상 머리에 새기시고 공부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실제로 제 경우에는 MBTI는 P이지만요. 공부에 있어서는 정말 변태적일 정도로 J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작년에 이제 시험 공부를 하면서 제 동기 중에 한 명이 저한테 로봇 같다고 할 정도로 저는 그 짧은 기간 동안 계획한 것을 완벽하게 수행하기 위해서 부단히 노력을 했습니다. 여러분들도 이 점을 항상 명시하시고 준비를 하고 영상을 따라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의 경우에는 크게 4가지를 가져와 봤는데요. 이 이후의 영상들에서도 더 다뤄볼 겁니다. 오늘은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로 공부 시간, 제가 어느 정도로 공부했는지, 두 번째는 계획을 세우는 방법, 그리고 그 계획을 실제로 얼마나 지켰는지를 보여드릴 겁니다. 세 번째로는요, 전공이나 교육학 인강 없이도 준비가 가능한지, 마지막으로 데이오프, 이것을 가지는 게 과연 괜찮을지에 대한 이야기를 간단히 나눠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 공부 시간, 제가 어느 정도로 공부했냐면요. 오른쪽에 이게 이제 제 열품타에 찍힌 순수 공부 시간들이고 11월 달, 그러니까 시험이 있는 달을 기준으로 하루 평균 11시간 정도 공부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알아두셔야 될 점이 1월부터 항상 이렇게 한 것은 아니고요. 달마다 공부 시간이 다릅니다. 저의 경우에는 학부생 시절 준비를 병행했던 것이기 때문에 4월, 5월에는 보시는 것처럼 교생 실습도 있었고요. 또 5월, 6월에 걸쳐서 졸업시험도 있었기 때문에 그런 달들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달에는 항상 준비한 것을 마치기 위한 최소 공부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염두하셔야 될 점이 이 11시간이라는 것은요, 일평균 1시간에서 2시간 정도의 스터디 시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순수하게 제 스스로 공부를 한 시간은 임용 말미 기준을 하면 일평균 9에서 10시간 정도 되겠네요. 자, 그런데 여기서 이 물리적인 시간, 하루에 몇 시간을 공부해야 붙는다, 이런 것들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나의 상태를 보고 그 다음에 소화할 수 있는 최소 시간을 확보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열품타에 보시면요,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매일매일 하루에 18시간에서 20시간을 찍는 분들이 있습니다. 정상적인 컨디션으로 하루에 매일매일 20시간씩을 공부할 수 있을까? 저는 조금 의문이 드는데, 다른 사람들의 공부 시간을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스스로 소화할 수 있는 시간 정도를 공부하시는 게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개인적으로는요, 물리적인 시간보다 꾸준함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오늘은 데이 오픈 날도 아닌데 기분이 별로 안 좋으니까, 혹은 컨디션이 안 좋으니까 한 일주일은 쉬어야겠다, 혹은 한 달은 쉬어야겠다, 이런 것들, 내 지속성을 방해하는 그 텀들이 가장 임용 공부에는 가장 해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내가 하루에 몇 시간을 많이 공부해야지, 이런 것보다는 꾸준하게 준비하는 것을 더욱 염두하시고 준비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제가 공부했던 거 열품차를 월별로 뽑아봤는데요. 저는 이제 12월 달, 그러니까 제가 3학년에서 4학년으로 넘어가는 겨울방학부터 공부를 시작했습니다. 보시면 이때부터 시작을 하는데 1월 달에는 사실 데이오프를 거의 주말에는 안 하고 일주일에 이틀, 3일 정도는 쉬었을 정도로 많이 쉬었고요. 5월 달에는 이때 교생 실습이 있고 졸업 시험도 있었기 때문에 공부 시간이 조금 적었습니다. 그리고 8월 달부터는 이제 거의 시험이 100일 남았기 때문에 매일매일 공부 시간을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고요. 9월, 10월, 11월부터는 이렇게 평일에는 정말 빡세게 공부를 해서 컨디션을 유지하고 감을 잡을 수 있도록 유지를 했습니다.
자, 그 다음 두 번째는 계획을 세우는 방법과 제가 실제로 얼마나 지켰는지에 대한 것인데요. 여기 나와 있는 이 사진은 제가 실제로 임용공부 때 사용했던 1년 계획표입니다. 보시면 가로축에는 이렇게 월이 있고요. 그 다음에 세로축에는 과목들이 있습니다. 여기 괄호 안에 있는 것들은 보통 몇 점 정도 출제가 되는지에 대한 수를 표시해 놓은 것이고요. 그 다음에 이 달 밑에 3개월, 그러니까 분기라고 볼 수 있겠죠. 분기별로 어떤 것들을 해야 되는지를 적어 놨습니다. 마지막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시면 이렇게 하이라이트 되어 있는 것들은요, 제가 직접 한 것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가서는 그럼 여기는 거의 안 했나요? 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여기는 제가 표시를 안 해놔서 그런 거고요. 이 9월, 10월, 11월에도 사실 거의 모든 것들을 빠짐없이 다 수행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또 설명을 드리면 여기 이렇게 괄호 표시되어 있는 것들은 전공 책들의 이름입니다. 이때는 이 책들을 본다라는 것들이 나와 있고요. 파란색들은 꼭 해야 되는 것들, 중요한 것들을 이렇게 색깔을 달리해서 표현을 하는 방식으로 저는 계획을 세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요, 본격적인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2, 3일 정도는 유튜브로 찾아보고 합격 수기를 찾아보면서 1년의 계획을 세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때는 전체 공부해야 되는 분량과 리스트를 정리해 보시고요. 그 다음에 월별 계획을 나의 속도와 그 다음에 이벤트라 하면 뭐 큼지막한 것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교생 실습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해서 월별 계획을 쭉 세워 보십시오. 그 다음에 그것들, 요 계획표를 근거로 주차별, 일별 계획을 세우시면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점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11월 달에 사실 공부를 시작하려고 보면요, 한 7, 8월 정도 여름방학부터는 어떤 공부를 해야 될지 명확하게 잘 떠오르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간중간 계속해서 계획을 추가하거나 수정하거나 삭제하거나 이런 과정들을 병행하셔서 이 계획표를 업그레이드 시킨다면 여러분들의 공부 효율성을 더 높여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됩니다. 그 다음에 저는 여기 있는 계획표의 계획만큼 모두 지키려고 했고요. 실제로 90% 이상, 사실 거의 100%, 웬만한 것들은 다 했던 것 같습니다. 세 번째는 인강 없이도 합격이 가능할까입니다. 저의 경우에는 교육학은 인강을 들었고요. 전공은 인강을 듣지 않았습니다. 일단 교육학은 범위가 너무 방대하기 때문에 시간을 절약하고자 들었습니다. 또 강사별로 후반기 모의고사에서는 출제 예수를 예측해주기도 하기 때문에 들었는데 겪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런 거예요. 예측이 빗나갈 때도 많고요. 작년의 경우에도 그랬던 것 같고, 그 다음에 100개가 있으면요, 그 중에 90개를 출제 요소로 알려줍니다. 그리고 거기서 맞춘다고 이야기를 하죠. 쪽집게처럼 골라주긴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 스스로 잘 생각하셔서 판단하길 부탁드리고요. 그 다음에 저의 경우에는, 전공의 경우에는 인강을 있긴 합니다. 그런데 듣지는 않았고 전공책들을 하나하나씩 뭐 중요하지 않은 것은 발췌하거나 중요한 것들을 하나씩 보면서 공부를 했습니다. 정리하자면 인강을 듣지 않아도 합격을 할 수 있습니다. 단 효율성이 조금 떨어질 수 있겠죠. 인강이라는 것은 내가 어떤 걸 공부해야 될지 모를 때 어떤 것들은 공부해야 되고 다른 것들은 해야 되지 않아야 되는 것들을 분리해주기 때문에 일종의 선행조직자 역할을 해서 그 시간을 줄여줄 수는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인강을 듣지 않고 책을 보면서 공부하는 경우에는 시간은 오래 걸리겠지만 그만큼 깊은 공부가 가능해서 오히려 고득점도 가능하다는 나름의 장단점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잘 고민해서 판단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입니다. 데이오프는 반드시 데이오프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임용은요, 우리가 중간고사나 기말고사와는 달리 1년을 준비하는 시험인 만큼 체력적이고 멘탈적인 관리가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의 경우에는 일주일에 하루 혹은 반나절 정도를 꾸준히 쉬었고요. 물론 시험이 가까워지는 시점, 시험 한두 달 전에는 거의 쉬지 않거나 조금씩만 쉬었던 것 같긴 한데 그 전까지는 꾸준히 쉬어주는 것도 공부에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 근데 중요한 점은요, 이거예요. 오프가 전날이나 혹은 그 데이오프 다음 날의 공부에 지장을 주어서는 절대 안 된다라는 점입니다. 예를 들어서 오프데이 때 과음을 해서 다음날 아침에 숙취 때문에 공부를 이어가지 못하는 등 이런 것들은 정말 나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루나 반나절씩을 꾸준히 쉬시되 그 쉼이 나의 계획된 공부에는 절대 영향을 주지 않도록 이 점을 항상 염두하시면서 쉬시면 여러분들의 공부에 굉장히 큰 시너지 효과를 이 데이오프가 발휘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는요, 이런 것들을 다룰 겁니다. 지역 선택하는 팁, 끝까지 지치지 않고 공부하는 법,
암기, 즉 인출이라고 하죠. 이것은 언제부터 하는지, 그리고 단권화가 필요한지 저의 생각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앞으로 저의 여정에 함께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